안녕하세요, 장건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 워싱턴 DC, 보스턴, 뉴욕까지 미국 동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역사와 문화도 콘텐츠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첫 번째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인상의 워싱턴 DC는 기본적으로 깔끔하고 뭔가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뉴욕보다는 덜 분주했지만 LA보다는 더 분주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 유럽풍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것이 멋졌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기념관들이 많아서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인 US 캐피톨에 가봤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인트로에서나 봤던 US 캐피톨의 모습이 직접 보니 매우 멋졌습니다. US 캐피톨은 꼭 들어가 보라는 친구의 권유가 있어서 들어가서 투어도 신청하여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투어를 했는데, 미국인이 아니었지만 뭉클하게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있게 했던 여러 리더들을 잘 기려놓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한 후 독립전쟁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대륙회의 앞에서 총사령관직을 내려놓는 장면을 묘사한 대형 벽화입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여된 임무를 이제 마쳤으므로 나는 위대한 행동의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이 장엄한 회의에 따뜻한 작별 인사를 드리며 지금 나의 임관장을 반납하고 공적 삶의 모든 직무에서 떠납니다. 조지 워싱턴이 궁금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32년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나 20대의 영국군 군생활을 하였고, 이후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을 통해 플랜테이션 소유주로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버지니아주 식민지 의회 의원으로서 정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영국의 강압적인 정책에 반발하여 식민지 권리 옹호에 동참하다가 독립전쟁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미국 독립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783년 미국의 공식적인 독립이 인정된 후 앞에서 본 그림처럼 군권을 의회에 반납하며 군사독재 대신 공화정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 그리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1787년 다시 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서 의장을 맡아 미국 헌법 제정에 기여했고, 1789년에는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두 차례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이때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제와 삼권 분립, 평화적 권력 교체의 전통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차례 임기 이후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워싱턴은 삼선 권고를 거절하고 1796년 고별연설을 통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1797년 3월 4일 권력은 평화롭게 존 애덤스에게 이양됩니다. 65세에 스스로 물러난 워싱턴은 은퇴 후 얼마 있지 않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로 영명된 것은 바로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였고, 1달러 지폐에 들어간 인물도 조지 워싱턴이며, 워싱턴 DC의 상징적 기념비인 워싱턴 기념탑 역시 그의 리더십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외에도 워싱턴의 이름을 딴 주, 수많은 도시, 거리, 대학과 기관들이 미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지 워싱턴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이게 왜 대단한 결단으로 칭송받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지 워싱턴이 군권을 내려놓던 무렵인 18세기 후반은 여전히 주요 광대국의 다수가 세습 군주제를 취하던 시대였습니다. 영국은 입헌 군주제를 표방했지만 국왕 조지 3세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프랑스는 절대 왕정 아래에 있다 이후 대혁명이 있었으나 곧 나폴레옹 황제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물론 세습 지배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미국은 군주 없는 체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운영하는 실험에 착수했던 것이고, 이 정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 조지 워싱턴이었던 것이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지점은 과연 엄청난 인기와 권력을 누리던 조지 워싱턴이 군사령관에서 내려올 때, 그리고 대통령 3선 권고를 거절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흔히들 마약과 같다고들 하니까요. 군사령관에서 내려올 당시 그의 나이는 51세였고 3선 권고를 거절할 당시 그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때의 51세, 65세가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겠으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90세,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83세에 사망하였으므로 그때도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었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는데,
독립전쟁 막바지인 1783년 6월 8일 각 주에 보내는 순환 서한에 그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큰 망설임 끝에 떠났던 그 가정적 은거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기록에서도 그가 가정으로 돌아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독립전쟁에 참전할 당시부터 이미 큰 부자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조지 워싱턴은 사명감에 의해 총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그의 삶은 역사의 수많은 독재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명감은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군주제가 주류이던 시대, 조지 워싱턴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제를 통해 전혀 새로운 길을 정착시켰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마음속에는 늘 조용한 농부의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사명, 그리고 신앙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고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점이 그의 삶에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제가 건국의 아버지들을 더 아름답게 포장한 기록들만 읽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래도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리더의 헌신과 희생,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나 권력, 명예를 뛰어넘는 사명감은 어디로부터 오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